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 딱 한 줄, 정말 사소해 보이는 계산 오류 하나 때문에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사건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그 밸런서라는 암호화폐 서비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 외부 침입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문제였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해킹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작은 결함이 어떻게 이런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또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건이 터진 게 11월 3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11월 3일에 밸런서 시스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감지됐어요. 피해액이 말씀하신 대로 1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요. 이게 근데 보통 해킹하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면서요. 뭐랄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열려있던 작은 창문을 이용한 거다? 뭐 이런 느낌. 아, 네, 정확한 비유 같아요. 공격자가 시스템 방어벽을 직접 뚫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스템 내부에 원래 붙어 있던 아주 사소한 계산상의 허점, 구체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값을 버리는 그 처리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통 계산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계산할 때는 사실 거의 티가 안 나요. 0.00001달러 이런 수준이니까요. 근데 이 밸런서 같은 탈중앙 금융, 디파이 서비스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게 자동 계산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동으로 교환해주고 하니까. 네. 예를 들어 A코인 10개 넣으면 B코인 9.999개를 준다. 뭐 이런 계산이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특정 로직에서 그 소수점 맨 끝자리를 그냥 버려버리는 오류가 있었던 거죠. 아하. 공격자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 오류가 발생하는 특정 거래를 찾아내서 이걸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어쩌면 그 이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시킨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번 거래할 때는 먼지 같은 이익인데 그걸 수없이 반복해서 태산을 만든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주 작은 오차, 뭐 0.00001 같은 것도 수천 번, 수만 번 쌓이면 무시 못할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정말 이 사건은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작은 계산 오류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그럼 공격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빼갔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해요. 일단 공격자는 자기 자금을 밸런서 시스템에 일종의 중앙금고 같은 볼트라는 곳에 넣어요. 준비 단계죠. 네, 일단 자기 돈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그 소수점 버림 오류가 발생하는 특정 거래 풀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 풀에서 그 오류를 유발하는 거래만 골라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는 거죠. 그 오류가 있는 곳만 계속 공략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풀 안에 있는 자선 비율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계속 공격자한테 유리하게 바뀌어요. 거래할 때마다 버려지는 그 소수점 이하의 작은 가치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자기 몫으로 챙겨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끈질기네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익을 그렇게 모으다니. 맞습니다. 한 번은 정말 0에 가깝지만 이게 뭐랄까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없이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충분히 이익이 쌓였다 싶을 때 그냥 한 번에 그 누적된 금액을 싹 인출해서 사라진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 딱 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피해가 더 커진 이유가 있다면서요? 밸런서가 여러 네트워크에서 운영된다는 점 때문이라던데. 아, 네, 맞아요. 그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밸런서가 이더리움 위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폴리곤, 베이스, 노시스 같이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 군데서 터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스마트 계약 코드를 여러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이 소수점 버림 오류라는 취약점 하나가 밸런서가 서비스하는 모든 네트워크에 동시에 영향을 준 거죠. 허... 네, 그래서 피해가 뭐 이더리움, 폴리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연동 서비스인 BEX, 또 판톰 기반의 비츠, 노시스 체인 이런 여러 곳으로 한꺼번에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정말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위기였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개발팀들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좀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재미있는 모습이요. 어떤? 이 위기를 감지한 여러 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의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서로 다른 팀들이? 네, 뭐랄까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더 퍼지는 걸 막는 거, 방어 조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노시스팀 같은 경우는 자기네 네트워크랑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로,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빨리 차단했어요. 돈이 더 못 빠져나가게. 아, 길목을 차단했군요. 네. 그리고 밸런서 팀도 문제가 된 그 풀 유형은 아예 새로 못 만들게 막고 또 일부 보상 기능 같은 것도 중단시켰고요. 소닉랩스라는 곳에서는 해커 지갑 주소를 아예 동결시켜버리기도 했고요. 일단 불부터 끄고 본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빠져나간 돈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회수 노력. 그 스테이크 와이즈 다오라는 팀은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유출된 자금의 한 73% 정도를 추적해서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와, 73%나요? 대단한데요? 그쵸. 그리고 비트파인딩이라는 보안 전문팀도 자체적으로 추적해서 한 75만 달러 정도를 회수해서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주기도 했고요. 이야, 진짜 무슨 영화 같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마지막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 시스템 복구죠. 베라체인 같은 프로젝트는 아예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 전체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하드포크를 해버렸어요. 같은 오류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요. 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고 추적하고 시스템 고치고 이게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탈중앙화된 생태계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중앙에서 지시하는 게 아닌데도 여러 팀들이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개별 프로젝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태계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게 큰 힘이 되는군요. 그렇죠.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죠. 근데 이렇게 많은 팀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할도 컸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보통 해커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이 화이트햇 해커들은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서 그걸 악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려주고 고치는 걸 돕는, 뭐랄까, 착한 해커들이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이번 밸런서 사태의 해결에도 이분들 역할이 정말 컸어요. 특히 그 세이프 하버라는 제도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세이프 하버요? 그게 뭔가요? 이게 일종의 면책 규정 같은 거예요. 보안 연구나 취약점 분석을 하다가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화이트햇 해커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착한 해커들이 안심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제도 덕분에 실력 있는 화이트햇 해커들이 부담 없이 이번 사태 해결에 많이 참여했고 그분들의 빠른 분석이랑 조치가 초기 피해 확산을 막고 자금 회수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밸런서 사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같은 오류 하나가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먼저 와닿네요. 특히 이게 돈이 오가는 금융 시스템, 그것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디파이에서는 정말 눈꽃만큼의 오차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디파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수학적인 계산의 정확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스템을 내놓기 전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코드를 검증하고 또 외부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정말 강하게 보여주죠. 특히 자동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아주 기본적인 계산 오류 하나가 정말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이죠.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어두운 사건 속에서도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커뮤니티의 협력과 대응 능력이요.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개발자, 보안 전문가, 프로젝트 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 공유하고 각자 잘하는 걸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무슨 디지털 어벤져스 같았달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협력 덕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은 막고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분명 디파이 생태계가 가진 어떤 회복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랄까, 코드 한 줄의 계산 실수가 1억 달러를 날릴 뻔했지만
커뮤니티의 빠른 협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요약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실패와 인간적인 협력의 드라마네요. 오늘 밸런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작은 코드 한 줄의 파급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동시에 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자동화될 금융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오류나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려면 기술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자동화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은 분명 크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야 할지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동화된 미래 금융의 위험과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